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쳐서 지금 벌써 이제 중학교 3학년. 네, 중학교 3학년이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민서도 중1이었는데 대학을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가 지켜봐 오면서 이 삼남매들이 분명히 이렇게 가족과 끈끈함도 있지만 또 각자 개성에 맞게 너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의도 바르고 여러 면에 있어서 가족들이 화합하는 모습이 항상 제가 본보기처럼 보이는 가족이었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유튜브는 민호 어머니 좀 뭐랄까 어린 아이들 어머님들이 더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 뭐 주 연령층이라 하면 4살, 5살 뭐 아니면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이런 어머님들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한테 요즘 진짜 막 코미디언도 패러디할 정도로 요새 교육이나 입시나 맞아요. 뭐 대치동 엄마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 풍자에 될 정도로 진짜 교육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네. 영재학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네. 준비하면서 영재학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네. 입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영재학교 8개, 네. 과학고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20개 이상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경쟁률 자체가 네. 비교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영재학교는 한 6대1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넘을 수도 있고 과학고는 한 평균적으로 3대1 정도 네, 된다고 이렇게 네, 보더라고요. 네, 네, 네. 예. 민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이제 입학을 하셨어요? 20몇 대 1은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싶어요. 입시 네. 전문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냥 네, 네. 표면적으로는 뭐 6대1이라고 하지만 네, 네. 이제 내부를 보면 엄청나다고 네. 서류를 보거나 이런 거 한다 뭐 그런 생활기록부나 이런 걸 보는데 모든 전체 1, 2, 3학년 중학교를 다 보는 거예요? 내신은 2학년까지 들어가고 이제 3학년 요새 아마 1차가 6월, 뭐 2차가 7월, 그다음 3차가 8월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3학년 학년은 네, 의미가 없는 그쵸, 거네요. 그쵸. 영재학교를 딱 가야겠다. 그리고 영재학교에 어떤 점이 뭐 이렇게 좋았다라고 이렇게 뭐가 영재학교를 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거 정말 누가 되지 죄송한데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과학고하고도 너무 그 개념을 잘 그때도, 몰랐어요. 차이점을 몰랐어요. 근데 과학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고요. 네. 그다음에 영재학교는 영재학교진흥법이라고 해서 아예 교육청 소속이 아니라 이거 따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서가 있구나. 고등학교 뭐 커리를 따라가지 따르지 않아요. 않고. 네, 과목도 고등학교랑 전혀 다르게 학교가 자체적으로 네네네. 는 4.3 만점에 뭐 약간 대학처럼 이렇게 아, 레터 그렇게 학점제를? 그레이드, 오. A, B, C 제도로 네, 학점을 받고 근데 과학고는 우리 하듯이 9등급제 똑같이 이제 수능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수능도 볼 수 있고 모의고사도 치르고 음. 근데 영재학교는 모의고사 치르지 않고 네, 또 전국으로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어도 세종이나 세종을 할 수 있고 대구나 뭐 광주나 다 할 수 있는데 네네네. 과학고는 자기 지역에 있는 과학고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영재학교랑 과학고를 못했지만 어쨌든 한번 영재학교를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는 뭔가 그래도 민서에 네. 특별한 그런 뭔가 달란트를 발견하셨기 네.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삼남매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영어도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삼남매 중에서 유독 둘째를 영재학교나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들이 좀 민서에게서 보여졌어요? 있다면 수학 진도가 조금 빨랐던 빨랐어요. 것 같아요. 선행 선행 진도가 그게 네. 언제부터 조금 드러났었나요?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저희가 근데 이제 아이 초등학교 때 캐나다를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네, 1년 삼남매를 다 네, 데리고. 네, 네, 네.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제 다녀왔는데 민서는 2학년 아마 2학년 1학기 마치고 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1년 반 있다 왔으니까 돌아왔을 때 4학년이고 4학년. 네. 왔으니 이제 네네네. 우리는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해보자. 1년 반 동안 너무 네네네. 즐겁게 이제 잘 지내다 왔으니까 네네네. 네. 또 영어도
많이 배워왔으니까 네네.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수학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하자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4학년 때부터 수학을 네. 좀 했구나. 언니 6학년, 민서 4학년부터 네. 막 이제 달렸어요. 수학을. 네네네. 예, 예. 아마 자기 학년 거부터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예. 동네에 되게 좋은 선생님을 저희가 만났고 네. 그 선생님께 이제 자매가 같이 가서 네.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은 들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빨리 이제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한 2, 3개월에 한 학기가 끝났어요? 끝나게끔 그렇게 근데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막 이제 시작점이 좀 달랐죠. 6학년, 4학년에서 네네네. 막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6학년쯤에 아마 수원 정도까지가 오, 진짜요? 네, 근데 그거는 요즘은 놀랄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다 막 초등학교 때 다 끝내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어서 아니요, 근데 사실 끝내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네. 그거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는 뭐 내가 선행을 3번을 돌렸어, 2번을 돌렸어 막 이래도 그 아이들마다 저는 다르다고 네.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민서 어머님이 이제 느끼는 저희 애가 평범해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한 사실 과학고 가는 그 애들의 그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태생부터 나는 본투비 약간 지니어스다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저희 느끼시기에 이제 이렇게 3남매를 계속 캐나다도 1년 반 이제 저희 교준이도 그 정도 갔다 왔지만 그렇게 가고 이렇게 뭐 선행도 하고 영재학교도 보고 이러면서 3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내가 이런 교육에 이렇게 좀 중점을 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 좀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 혹시 어머님 뭐 교육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혹시? 공부는 습관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 습관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숙제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해가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거는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막, 난 못 봐도 돼. 뭐 이거 안 중요해. 그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약간 버릇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작은 시험이건 큰 시험이건 뭔가 나한테 주어진 시험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제 조금 어린 나이에부터 좀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초등 시기에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부모님들이 못했어, 에이 뭐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뭐 선생님께 뭐 예를 들어 뭐 얘기해 엄마가 줄게요. 전화해 줄게.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진도가 느려지고 이제 학습이 좀 루즈해지고 그 다음에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관계도 아이하고의 관계도 트러블이 있어지고 막 너무 과도한 숙제는 아이들한테 그거는 정말 독이 되는 것 같고 그쵸. 아이가 할 만한 정도의 양이라면 그거를 반드시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는 시켰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습관이나 뭐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숙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막 수학학원 같은 거 이제 특히 수학이 숙제가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특히 민서도 그랬고 좀 큰 애도 그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다가오고 못했으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다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눈물부터 나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자기가 막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집안 행사가 있었다든지 뭐 자기가 막 유튜브 보고 놀다가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했을 때도 그럴 때는 이제 그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너무 막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엄마 찬스를 그 주에 내가 해야 됐던 일이 내가 못함으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넘어가지는 않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러니까 내 공부에 대한 내 책임을 좀 질 수 있게 그렇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진짜 원리 원칙주의자 사실 너무 방임하고 너무 허용하는 부모보다는 기준점이 확실한 게 아이들한테 불안도를 낮추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아이가 조금 더 불안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건지 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성취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그래서 작은 시험이라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이 뭘 그런 시험도 공부를 해 그냥 마라 약간 이럴 수도 있지만 작은 거 뭐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 네네네. 본인이 했을 때 내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연히 잘 본 거 말고 그쵸. 내가 공부를 그래도 나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아무리 작은 뭐 하찮은 시험이지만 거기서 내가 잘했어. 그러면은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쵸. 아이가 뿌듯할 수 있게 아유 뭐 그 시험이야 뭐 다 잘 봤더라 이러지 말고 그쵸. 거봐 노력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뿌듯함을 이렇게 계속 느끼게끔 해주는 거. 네. 그게 사실 엄마의 네. 가장 큰 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막 이렇게 하라고 부추기기만 네. 하지 그 맞아요.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그러니까 평론가처럼만 하잖아요. 맞아요. 야, 뭐 그 정도는 누구나 봤다더라. 뭐 그럼 그만큼 돈 들였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쑤시개처럼 이렇게 불쑤시개처럼 했지만 결론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얻었어. 근데 네. 고생했어. 뭐라든지 네. 그 피드백이 더 중요한 네,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사실. 저도 가르치다 보면 걔가 정말 그날 뭘 잘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가끔 문자 드려요. 네. 이제 선생님이 신나서 막. 네, 너무 오늘 뭐 잘했으니까 뭐 잘했다. 정말 칭찬해 주시라고. 네네네. 꼭 칭찬해 주시라고. 네. 그래서 문자를 해갖고 보내면 네. 이제 다음에 아이를 또 만나죠. 그날 엄마가 칭찬 많이 해주셨어? 그럼. 아니요. 아이를 너무 몰아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좀 원칙적으로 그렇게 숙제는 꼭 해야 되고 학원은 이렇게 잘 빼주지 않고 네네네. 했지만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간다. 맞아. 놀러를 간다. 그럴 때는 때는 과감하게 원 없이 과감하게. 사춘기 때도 사이가 좋고 20대 때도 사이가 좋은 부모님들 보면 딱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지해주는 거. 네. 어릴 때 그래도 부모가 지지해준 경험이 있고 아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셔. 이런 애들은 좀 사춘기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즐거웠던 시간이 많잖아. 맞아요. 우리 추억이 있잖아. 맞아요. 이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요즘 엄마들이 공부에 이렇게 신경을 쓰긴 하지만 뭐 습관이라든지 예의 범절이라든지 네. 루틴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시고 맞아요. 오히려 진도 따라잡기에 아니면 학원 누구 따라서 이렇게 도는 맞아요. 거에만 이제 연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의 그 엄마가 중심을 잡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습관. 작은 습관. 그리고 네. 아이와 엄마의 약속이나 네네네. 서로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서로 감정 교류라든지 그게 그쵸, 굉장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사춘기가 편안하게 맞아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유대 관계가 쌓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서가 왜 과학고가 아닌 영재 예술 과학을 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항상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놓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님은 이것도 공부도 어느 정도 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삶을 성취해가는 루틴도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삶의 루틴, 삶의 방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공, 그 다음에 뭔가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맞아요. 골고루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맞아요. 없어서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사실 전 두뇌랑도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근본적인 자존감 같은 네. 거나 이런 것들 네. 성취감들이 그 다음에 다음 네. 심화 학습이 맞아요. 이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가 어떤 심화 포인트나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공부에 항상 포기를 하고 주저한다면 한번 감정을 한번 네. 체크해 보시는 것도 네. 우리 교류 상태가 지금 원활한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